어떻게 IR을 이렇게 1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IR은 일단 주제 선정이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여러분이 입학해서 배우게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재밌어 했던 걸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도 맞추면서도 자기가 재밌는 걸 찾아야지 이게 쓸 때도 안 힘들거든요. 학교 공부 안 하고 재밌는 거 하는 느낌? 그래서 공부보다 이거 쓰는 게 더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과제를 수행한다는 느낌보다는 재밌게 즐길 수 있었다. 끼워 맞춘다는 게 왜 약간 정형화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면 뭐 학생회 활동을 해라, 뭐 회장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회장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선생님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게 PPT 빨과 스크립트 빨도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짜잔! 자, 이제 김소영. 우리 몇 기 졸업생이죠? 이거 일단 졸업생으로는 저는 안 따지고 130기일 거예요. 저희가 130기. 네, 제가 딱 입학했을 때가 130주년으로 엄청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2019년에 졸업한 거죠? 그쵸. 2016년에 입학하고 2019년 2월에 졸업했죠. 그럼 2020년 입학생이네요? 19년에 대학교. 졸업. 아니에요. 졸업을 하면서 19학번이죠. 네네, 맞아요. 19학번입니다. 19학번. 너무 저가 대학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19학번이다. 저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오늘 대화가 잘 될 것 같아요. 19학번이면은 네, 좋습니다. 네. 몇 학번이에요? 저요? 네. 제가 1, 4학번이죠. 오. 별 차이 안 나네. 예, 그럼요. 학교 같이 다닐 수 있는. 그쵸. 충분히.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쵸, 예. 그쵸. 근데 이제 21학번도. 예. 아, 예전에 나 때는 말이죠. 2000학번. 그때가 이제 밀레니엄 학번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외계인처럼 쳐다봤었던. 그쵸. 제가 태어났을 때네요. 나 때는. 네. 음. 자, 그럼 어쨌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화여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상당히 특별했었고, 그리고 그쵸.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게 이화여고의 가장 대표격인 IR 소논문 보고서에서 무려 3등, 2등, 1등 대상을 차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네. 어떻게 IR을 그렇게 1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IR은 일단 주제 선정이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여러분이 입학해서 배우게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주제 선정이 일단 제일 중요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재밌어 했던 걸 그때 했거든요. 이게 자기 적성이나 진로랑 맞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맞추면서도 자기가 재밌는 걸 찾아야지 이게 쓸 때도 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썼다 보니까 쓰다가도 그냥 되게 내가 학교 공부 안 하고 재밌는 거 하는 느낌? 그래서 공부보다 이거 쓰는 게 더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요약을 해보면 본인이 뭔가 이렇게 과제를 수행한다는 느낌보다는 그쵸. 재밌게 즐길 수 있었다. 그럼 최고네, 최고. 그렇죠. 거의 막 새벽에 막 그 문학 감성 받아가지고 막 다다다다 쓰고 어떤 소재를 그랬어요. 쓰셨는데? 제가 쓴 소재가 제가 그때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게 철학가 니체였거든요. 그래서 니체의 그 사상이랑 독일 소설 하나를 비교를 해가면서 그 소설을 니체의 사상을 대입해서 한번 타학해보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게 재밌었죠. 이제 제가 거의 3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때 막 IR 소논문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그 동영상이 딱 이렇게 나돌 정도로 저한테도 이제 흘러서 들어와서 제가 볼 정도로 아이들 사이에서는 되게 학생 사이에서는 유명한 스타였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학생부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 학생부에서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말 그대로 쩐다. 자중을 압도한다. 그냥 다 땡기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1학년 때 진로사항을 CEO가 뭐예요, 약자가? 셰프요? CF 아닌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CEO가 되겠다라는 진로사항과 함께 학생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리더십이 정말 남다르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배려심이 보인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잘한다. 그런 내용들은 결국 CEO의 자격 조건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졌잖아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쑥스럽긴 한데 아니 근데 제가 너무 비행기를 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을 좀 보면은 진로상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김소연 양의 그 학생부는 제가 봤을 때 자연스럽게 본인이 좋아서 한다는 것도 좀 보였고, 그리고 학생부를 주도한다는 느낌, 다시 한번 주도한다는 느낌이 보였어요. 본인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쌤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끼워 맞춘다는 게 왜 약간 정형화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면 뭐 학생회 활동을 해라, 뭐 회장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회장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동아리 같은 거에서도 회장을 안 해봤거든요. 대신에 이게 수업을 같은 걸 하다 보면 뭐 조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뭐 저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제가 좀 나섰나 봐요. 그런 걸 보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죠. 어떤 의도를 막 한다기보다는 내 PPT가 구린 걸 제가 못 참았어요. 그래서 PPT를 사실 지금 대학생활 하면서도 되게 공을 많이 들이고 스크립트 같은 것도 여러 번 고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선생님들이 좋게 보시지 않았나. 자, 그러면 이 발표라는 건 PPT빨이다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연설빨이다, 이 두 개 밸런스가 아니면 조화가 되는 거다, 또 아니면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PPT 빨과 스크립트 빨도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말하다가도 엇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엇나갔을 때 이거를 수습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을 때 좋은 발표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지 못하는 부분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PPT가 아무리 잘 이렇게 짜여져 있어도 좋은 발표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아무리 박사님, 어디 뭐 교수님이 스크립트 짜주고 뭐 진짜 대단한 대학원생이 PPT를 만들어줬다. 근데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오늘 올해 2020년도 이제 미라클 국어의 선풍적인 인기, 그냥 뭐 1타 강사로 자리매김한 성훈이 선생님이 국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어의 인재가 학생부에 녹아나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각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재가 여러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어라는 과목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좀 학생부에 녹아 들어가면은 좋을까? 글쎄요, 이것도 결국은 지금 우리 소연 조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좀 녹아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그러니까 의도하고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지 대학에서 나를 좋게 봐줄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막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뭐 안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독서, 내가 전공하고 싶은 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독서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국문과를 가고 싶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작가에 내가 심취해 있다든가 어떤 성향의 뭐 장르의 작품을 좀 더 많이 읽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어 과목이 네. 독서를 많이 하면 점수와 좀 이렇게 영향이 있나요? 이게 막 명확하게 확 드러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휘력도 많이 생기고 논리력도 좀 갖춰지고 그 다음에 문장 이해력도 좀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수능에서 이제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이 측정을 하는 시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조금씩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독서는 근데 국어뿐은 아닌 것 같아요. 독서를 하다 보면은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독서는 뭐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요즘 국어 과목을 보면은 나 때의 그 얘기랑 다르더라고요. 지금 연중 국어는 뭐 비문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 수학, 과학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다루기 때문에 정말 뭐 어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올 것도 같고, 국어 선생님으로서는 진짜 정말 많은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어떠세요? 이게 가장 학생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과학 지문은 이과 애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인문학 지문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거 경제 선택한 애들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국어 수능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걸 지식을 물어보는 거라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네가 찾아냈어? 아니면은 이걸 네가 어떻게 추론해냈어? 이런 힘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물론 배경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못 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네. 국어 과목이 어떻게 보면 국어력을 평가하는 과목이니까 그쵸. 지문 자체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면 지문을 보고 그쵸. 어떤 토픽이 나와도 풀 수 있다라는 그쵸. 말씀이신데 네. 배경 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하다. 유리는 하겠지만 음. 그게 다는 아니다. 영어랑 비슷하네요. 제가 영어 선생님 아니니까 아이들한테 배경 지식이 있으면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배경 지식만 많다고 또 지문을 보고 풀 수는 없으니까. 어땠어요? 고승범 우리 병풍 조교는 네. 국어 예전에 좀 독서 많이 하셨어요? 독서는 전혀 안 했죠. 독서는 전혀 하지 않았고. 뭘 하셨어요 주로 학창 시절 때? 그 수능 특강 많이 풀었죠. 수능 네. 특강 많이 풀려보니까 어땠어요? 아무래도 그 EBS 연계가 많이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지금도 지금도 연계는 비슷한데?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그 굉장히 많은 지문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많죠,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가르칠 네, 때도. 네, 단어 하나하나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뜻을 이해하고 단어는 파악하는데 이해보다는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그런가요? 하셨어요?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네요. 암기 과목을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죠. 이해를 하려고 했구나. 암기 과목을. 제가 이해하는 거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해하는 걸 좋아. 네. 네, 여기까지. 근데 우리 김소연 지금 조교이자 지금 현재 어디 학교 다니는지 알아요? 성균관대학교 네, 맞아요. 무슨 맞죠? 네, 네. 과요? 네. 과는 철학 비슷한 거 하지 않나요? 글로벌 경영학과. 네. 맞다. 뭘로 합격했는지 알아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 아닌가요? 예. 논술로 합격했어요. 네, 아, 논술로.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 능력이 다 있었거든요. 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서강대학교 철학과까지 붙었고 연세대학교는 안타깝게도 딱 한 명이 문 앞에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수학을 2번밖에 안 돌려요. 아, 네, 맞아. 네. 진짜 너무 아깝다. 네. 어쨌든 근데 본인으로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성대 글로벌 경영학과면 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그렇죠. 샘송 예. 뒷받침해주고 그렇죠. 예. 뭐 경제 이쪽으로는 뭐 원탑 아니까. 기가 막히죠. 원탑이죠. 네, 저는 잘 갔다고 봅니다. 네. 네. 이 정도면 뭐 탑이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독서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독서를 많이 하니까 어떤 점이 좀 이렇게 입시적으로 유리하던가요? 그러니까 사오민선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배경 지식이 있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초등학생 때는 진짜 닥치는 대로 읽었거든요. 제가 약간 그래서 과학 지문 같은 거를 봤을 때 이 기술 지문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일단 이 새끼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단어를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과학 좀 순수 과학 지문을 많이 읽었다 보니까 뭐 초신성, 뭐 빅뱅, 뭐 블랙홀 약간 이런 애들은 용어가 그냥 익숙하게나마 느껴지면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얘네를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에 어느 상관이 없이 얘네가 익숙하게 느껴지면 조금 지문을 읽을 때 마음이 놓이고 빨리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독서가 입시상에서는 도움이 많이 됐고 논술 볼 때도 엄청 도움됐죠.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사례 같은 걸 덧붙이면 글이 되게 풍성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논술은 쓰기라기보다는 읽기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읽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논술 시험은 어디 이제 성균관대학교 딱 네. 하나 보신 건가요? 제가 논술을 되게 늦게 준비한 편이었어요. 그 논술 시험이 거의 11월이잖아요. 제가 논술을 고3 8월 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3개월 돌린 거죠. 그래도 이게 수능 최저는 나오니까 어떻게 연대도 한번 써볼까 이러긴 했는데 성대를 좀 더 완성을 빨리 시켜서 제 글 자체를 좀 일찍 완성을 시켜서 성대는 최초 합을 하긴 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성대 글로벌 경영 논술로 붙을 수 있었던 일단 원동력은 수능 최저가 일단 기본이 된 거죠. 그쵸. 그쵸. 최저를 맞췄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논술 준비를 되게 늦게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잘 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깊이 있는 지식과 그리고 이제 독서를 통해서 얻어낸 여러 가지 각각 다식함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논술을 잘 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인데 네.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게 많아요. 논술처리 되면은 어디 유명한 논술학원을 다녀야 된다. 뭐 대치동 어디에 다닌다. 뭐 목동 어디에 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했던 말들이 많네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쌓아온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네. 특히 저는 약간 철학 쪽을 읽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학문은 되게 기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이어지게 돼 있어요. 뭐 하이데거는 뭐 기술 철학으로 이어지고 뭐는 종교 철학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가면서 읽다 보면 그냥 다량의 지식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거든요. 자, 수능 고사장에서 네. 어땠어요? 1교시 이제 국어 볼 때. 수능은 모든 고3을 겪은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다 하나씩 에피소드가 있듯이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되게 그 수능장의 기에 안 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들어갈 때부터 국가시를 잡고 내가 이 국가시. 교실의 짱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의자도 발로 빼고 앉아가지고 으아 이러고 있었고 그러고서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도움이 됐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놓여요. 마음이 놓여요? 네. 사실 잘못했다. 마음이 놓여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거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1교시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저희 때 국어가 진짜 불수능으로 유명했거든요. 저희가 1등급 컷이 89점인가? 그랬나요? 84요. 84요? 네. 뭐 기억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 1등급까지 90점이었어요. 계속 연속. 맞지. 기억력 장난 아니니까. 엄청나네.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그때 질문이 애들이 되게 논란이 많았던 게 이 지문은 완전 이과 애들이 유리한 지문이다라고 말한 비문학 지문이 있었는데요. 진짜 수능은 마음가짐 차이인 게 저는 그걸 보고 과학사라고 느꼈어요. 근데 과학사면 문과잖아요? 역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문과 지문이구나. 문과가 유리한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오케이 문과가 유리한 시험 이러고 보고 뭐 경제 지문 뭐 인문 지문 법 지문 이런 것들도 그냥 아싸 문과 시험이구만 이번에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냥 되게 편하게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서 이제 화장실 가면서 애들한테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 야 이번에 문과한테 유리하겠는데? 등급컷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새끼들이 양아치인데 그 양아치가 저였습니다. 그 시선이 약간 따갑다. 등이 따갑다를 느낀 거예요. 그때 말하고 나서 아차.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학교 애들도 있잖아요.